자, 두 번째 코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 오늘은 딱 코너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딱. 네. 자, 오늘 게임은 바로 마블 미드나잇 선즈. 네. 게임입니다. 이게 작년 12월 초에 나왔던 게임이죠. 네. 그렇죠. 자, 일단 게임 어떤 게임인지부터 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파이락시스 제작사 PC판 게임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테고요. 그렇죠. 네. 아니라도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문명 예전에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엑스컴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엑스컴으로 유명하죠.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엑스컴 1, 2 이후에 지금 시리즈들이 안 나오고 있긴 한데 물론 키메라 스쿼드 있긴 하지만 자, 엑스컴의 그 특유의 그 전략성 있는 그런 재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략 그렇죠. 게임들 중에서 너무 하드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정도. 맵이 굉장히 크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정도의 크기에 보통 이동 한두 번 정도만 하면 적과 만나게 되고 적하고 싸울 때 지형지물 같은 걸 이용한다든지 그렇죠. 뭐 어떤 무기를 쓰느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턴제 전략 게임인데도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줬던 게 이제 파이락시스의 엑스컴인데 그렇죠. 요 파이락시스에서 마블 히어로들, 마블 캐릭터들을 활용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래서 통칭 이제 마블 엑스컴이라고도 부르죠.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이번 마블 미드나잇 선즈인데 자 일단 우선 결론을 먼저 땡겨서 말씀드릴게요. 네. 다 즐긴 입장에서 말씀드리자고 참고로 저희 두 명 다 지금 아직 엔딩을 못 봤습니다. 네. 엔딩 못 봤기 때문에 후반부 가면 뭔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저희가 어디까지 진행한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까지 진행한 걸 기준으로 하면요. 엑스컴이라고 생각했더니 엑스컴은 전혀 아닙니다. 맞아요. 또 완전 달라요, 느낌이. 네, 엑스컴 같은 그런 전략성은 전혀 없어요. 아예 완전히 다른 느낌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거에서 뭐 은폐하는 이런 게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엑스컴은 원래 내가 유리한 지형에 숨어가지고 이제 적을 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적하고의 이동 거리라든지 뭐 사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전략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이동 거리 제한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은폐한다는 개념이 없거든요. 맞아요. 없어요. 생각해보면 야 스파이더맨하고 뭐 아이언맨이 뭐야 캡틴 아메리카가 막 이런데 숨어가지고 막 총 쏘고 이상하잖아. 너 히어로인데 내가 누군데 그렇지. 히어로잖아 히어로. 야, 너 마블 히어로 나 몰라나? 근데 숨어가지고 쏘면 이상하지. 그치. 자 그래서 얘들은 안 숨습니다. 당당하게 적이 때리면 때려라. 맞아줄게 하는 느낌으로 해서 그래서 그냥 안 숨기 때문에 엑스컴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면이 훨씬 줄어들어 있어요. 그렇죠. 줄어들어 있다고 해서 재미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식의 전략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엑스컴에 비해서는 그런 느낌의 전략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블 게임이다. 마블 게임은 마블 게임이겠지. 마블 어벤져스 있고 뭐 예를 들면 레고 마블 어벤져스, 레고 마블 마블 히어로즈 뭐 이런 슈퍼 히어로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 마블 게임 하면은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지. 네. 자 마블 게임 하면 어떤 캐릭터가 나와야 돼요? 아이언맨이 나와야죠. 그쵸 아이언맨 나와야지. 또? 헐크도 나와야지. 그쵸 헐크도 나와야지. 그리고 그다음에 캡틴 아메리카도 나와야지. 그쵸 캡틴 아메리카 자 나오긴 나옵니다. 헐크도 나오고요. 캡틴 아메리카도 나오고 스파이더맨도 나오고 뭐 닥터 스트레인지 아이언맨 다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왜 이런 캐릭터들을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최근 한 10년 이내의 그 이제 게이머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라고 치면 마블 캐릭터, 마블 히어로즈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MCU예요. MCU죠. 마블 영화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마블 캐릭터들을 접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영화에서 많이 나왔던 이 캐릭터들이 결국은 메인 주인공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이 게임에서는 일단 메인 주인공이 되는 거는 헌터라고 해서 아마 오리지널 캐릭터로 보여요. 보이고 전체에서 절반이 미드나잇 선즈라고 하는 다른 이 조직인데 뭐 익숙하지가 않은 애들이에요. 이게 맞아요. 사실은
예전에 있었던 다른 코믹스 쪽, 만화 쪽에서 나왔던 캐릭터들로 보입니다. 왜 제가 보이냐고 하면 그 만화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도. 그게 모르는 미드나잇 애들이요. 선즈라는 만화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마블 시리즈 그 코믹스에 미드나잇 선즈에 관련된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 좀 찾아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그런 배경이에요. 배경 자체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 몰라. 뭐 니코 미노루인가 하는 애, 그 다음에 매직이라고 하는 애, 그리고 그나마 아는 게 이제 블레이드. 블레이드. 맞아요. 블레이드는 영화 블레이드에서 나왔던 그 흡혈귀 걔란 말이에요. 근데 블레이드는 사실 MCU에 안 나왔던 애잖아. 그렇지. 전혀 안 나왔던 그리고 거지. 그쵸. 그다음에 고스트라이더. 고스트라이더도. 저 참고로 고스트라이더하고 블레이드가 이 마블 캐릭터인 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 나도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고스트라이더나 뭐 아까 방금 좀 블레이드 얘들이 이쪽 말 그대로 그 뭐라고 미드나잇 선즈 쪽의 메인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반대쪽이 어벤져스 캐릭터들인데 이제 그 비중이 한 절반 반반이거나 아니면 굳이 따지면 오히려 이 미드나잇 선즈 계열 쪽. 그러니까 그 약간 설명드리면 미드나잇 선즈 계열은 마법사 쪽 계열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법을 쓴다든지 뭐 지옥에서 뭐 애들을 데리고 온다든지 악마하고 싸운다든지 이런 쪽 계열이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블 히어로의 이 MCU 쪽 계열은 과학 쪽 계열이죠. 뭐 예를 들면 아이언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캡틴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뭐 헐크 같은 경우도 무슨 감마선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뭐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뭐 유전자 변이된 걸 한다. 스파이더맨도 과학도잖아요, 사실. 아이언맨도 과학을 통해 가지고 기계 만들고 이런 쪽인 거고. 그나마 아닌 쪽이 닥터 스트레인지인데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 게임 내에서는 마블 어벤져스 쪽하고 이 아까 말씀드린 미드나잇 선즈 한 중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 미드나잇 선즈 캐릭터들이 그 좀 존경한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뭐 이렇게 동경하는 대상 자체가 완다예요. 그래갖고 그런 대사들이 되게 완다를 걱정하는 대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완다를 찬양하는 대사들이나 뭐 완다가 옛날에 봤던 책들을 본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자주 나와요. 완다하고 되게 친해서 우리가 아는 그 완다 비전이 그 완다입니다. 네, 완다하고 스칼렛 위치. 네, 스칼렛 위치. 그래서 완다를 구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완다가 이제 납치돼서 가서 걔를 구해야 되는 이런 건데 완다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고 완다에 대해서 애착을 되게 많이 보여요. 맞아요. 애정을 많이 보이는데 근데 자 문제가 MCU를 통해서 이 그 마블 캐릭터들을 접한 사람들은요. 내가 아는 완다는 그런 애가 아닌데. 그렇지. 완다 그 소코비아에서 자기 오빠하고 같이 이렇게 막 이래저래 하다가 적으로 보였다가 처음에 우리 편 돼가지고 하고 맞아. 갑자기 정신착란 일으켜가지고 막 마을 하나를 전체를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뻘짓하게 해가지고 하고 막 마법 부리고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왜 여기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 이 마블 미드나잇 선즈 오늘 얘기할 이 게임에서의 스토리 배경은 기본적으로는 MCU하고 상관이 없는 건 아닌데 MCU 쪽도 있지만 코믹스 쪽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기본 배경은 좀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코믹스 쪽을 내용을 모르면요, 자기들끼리 뭐라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내용을 알기가 그러니까 뭐 무슨 런어웨이즈 뭐 어쩌고 나오고 악마의 자식이라고 나오고 하고 대사로 뭔가 얘기는 하는데 자기들끼리 뭐라 얘기해요. 야 너 예전에 그거 참 그랬는데 너 300년 전에 어쩌고 야 너 10년 전에 그때 힘들었지 하는데 뭐가 힘들었다는 거 10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런 느낌으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나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라서 나 왕따 시키려고 그러나? 뭐 거의 그런 느낌까지 받을 수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블 히어로들을 이용해서 그 IP를 가져와서 게임을 만들려고 하면 인기 면에서나 유저들한테 다가가는 면에서는 MCU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게 훨씬 편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선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어쩌면 미국 사람들한테 익숙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MCU 외에 마블 코믹스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안 익숙한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내 유저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익숙할 만한 MCU가 아닌 코믹스 기반의 그 캐릭터들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요 마블 미드나잇 선즈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알고 게임을 시작하셔야 돼요.
맞아. 안 그러면 좀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드나잇 선즈만 좀 간략하게 하는 게 유튜브에 간단하게 소개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미드나잇 선즈 리뷰 영상들 좀 찾아보시면 그 앞에 그 미드나잇 선즈에 대한 기본 배경이나 이런 지식들을 좀 더 설명하는 유튜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까지 얘기하면 저희가 너무 길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찾아봐서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게임을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처음에 제가 게임 할 때 보면서 내용이 설명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맞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그랬어요. 제가 하나 적어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고스트 라이더가 그 주인공인 헌터하고 스파키라는 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스파키가 원래 그 고스트 라이더 안에 있는 그 이중인격 그 유령 같은 개를 얘기하는 건데. 네, 근데 자 이렇게 불러요. 스파키가 뭐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내 복수의 화신을 그렇게 불러. 진짜 이름은 아마 심벌에 쓰여 있긴 한데 막 어퍼스트로피가 10개는 들어있더라고. 그리고 케어테이커의 수메르 소파 사건 이후로는 실내에 못 들어가. 이게 뭔 개소리야. 잠깐만. 케어테이커는 누구고 수메르 소파 사건은 도대체 무슨 사건인고 어퍼스트로피가 뭔 얘기지 이게. 심벌은 또 뭐야 심벌은? 그러니까 이 게임 하다 보면 나중에 요 얘기구나 이걸 알 수는 있는데 수메르 소파 사건은 지금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모르죠. 당연히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하고 그냥 모르는 거는 모르는 채로 넘어가야 된다. 그런 마인드로 이제 게임 즐기시면 되고요. 근데 저게 되게 신경 쓰이는 게 대사량이 장난이 아닌 게 많아요. 이게 맞아요. 네. 진짜 지겹도록 많거든요. 정말로 많아요. 대사가 엄청 많고. 근데 그게 대사가 이 풋더빙이 돼 있으니까 안 듣기는 또 뭐야. 이게 묘한 심리작이에요. 글자만 나왔으면 나 넘기겠는데 풋더빙이 돼 있으니까 어떤 그 대화의 뉘앙스에 따라서 그 전달력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또 듣게 돼. 그리고 그치. 성우가 되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게 잘된 성우는 또 아니거든요. 그게 사실은 성우가 문제라기보다 번역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런 것도 있어요. 번역이 맞아요.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 보여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번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한글로 만들 때 이렇게 우리 실제 대사나 이런 거에 좀 맞도록 그러니까 상황에 맞도록 번역이 돼야 되는데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게 좀 보여요. 그냥 사실. 왜냐하면 대사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안 될 수밖에 그치. 없겠더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정말로 그냥 지나가다가 대화 딱 누르면 다 풀더빙이에요. 풀더빙. 그러니까 그게 나는 너무 신기했어. 야 이거까지 풀더빙을 했다고 막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일단 더빙 퀄리티가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좋다고는 못하겠어. 왜냐하면 우리가 사이버펑크나 뭐 예전 크롭 이런 걸 안 느껴봤으면 야, 이 정도면 야 그래도 한국어 더빙 해준 게 어디야? 이 정도면 좋지라고 하겠는데 워낙 더빙 잘 된 게임들을 최근 한 1, 2년 동안 많이 즐기다 보니까 위쳐3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이 더빙 아주 잘 된 건 아닌데 이 많은 대사량을 다 더빙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사실 대단해요. 대단한 이벤트 거예요. 진짜 많이 일어나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고 자 기본적인 스토리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히드라 조직 아시죠? 자, 뭐 어벤져스 쪽 계열, 마블 쪽 계열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시겠죠? 히드라, 캡틴 아메리카 쪽에서 다 나오는 거. 히드라라는 조직에 있는 어떤 박사가 고대의 악마를 이렇게 소환합니다. 악마 같은 걸 소환하는데 그게 거기서 릴리스라고 하는 악마를 소환을 하거든요. 근데 이 릴리스라는 애가 300년 전에 봉인됐던 애예요. 그러니까 300년 전에 물리쳐졌던 애인데 얘를 다시 소환해 온 거고 얘를 죽이기 위해서 이 마블 쪽 애들, 이 영웅들은 히어로들이 300년 전에 릴리스를 죽였던 영웅인 헌터라는 애를 다시 깨워요. 근데 그러니까 헌터도 죽은 애를 다시 깨우는 건데 실제로 이 헌터라는 애가 릴리스의 자식입니다. 자 그리고 메인 주인공이 되는 게 바로 이 헌터라는 애죠. 자 그리고 헌터는 아마도 오리지널 캐릭터인 걸로 보여요. 이거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미드나잇 선즈 원작 만화를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릴리즈의 원래 상대는 미드나잇 선즈거든요. 그러니까 미드나잇 선즈가 결성된 이유는 그 릴리즈가 만약에 부활했을 경우로 대비해서 생긴 그 조직이란 말이죠. 그리고 헌터가 이게 자꾸 우리가 헷갈리는 게
이게 아제트도 왜 헷갈리냐면 헌터를 만들 수가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헌터를 외형을 그쵸. 만드는데 남녀를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이게 또 타이틀에 보면 여자로 나와요. 헌트가. 그러니까 이거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애매한 거야. 왜 그러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선택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리지널 캐릭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왜냐면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캐릭터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이게 게임에서 만들어진 오리지널 캐릭터인가 싶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헌터를 외형을 만들 수 있는데 남자로 만들 수도 있고 여자로 만들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의 커스텀은 가능합니다. 근데 커스텀 자유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진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게임들, 뭐 세인츠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인왕 저런 게임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캐릭터 커스터마이즈를 많이 할 수 있는 게임들에 비하면 여기서는 그냥 몇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대강 골라 쓰는 수준으로 해서 머리 모양도 몇 개 안 되고, 뭐 눈 모양이나 이런 거 몇 개, 얼굴 모양 몇 개 안 되는 정도에서 고르는 거긴 한데, 특히 예쁘게 뽑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 그렇지. 예쁘게 안 만들어져. 사실 이런 거 할 때 우리 항상 아이유 만들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들어집니다. 못 만듭니다. 그냥 적당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릴리스를 무찌르기 위해서 이 미드나잇 선즈 쪽 조직에서 얘들하고 어벤져스 쪽 조직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무찌르는 건데, 그 무찌르기 위해서 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모인 장소가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미드나잇 선즈의 아지트 같은 곳이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진 같은 거고, 엑스컴의 본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연구도 하고, 뭐 병사들 파견도 보내고, 뭐 작전도 짜고, 여기서 여기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기숙사처럼 아예 이 안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일어나죠. 밑 안에 조그마한 수영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온천처럼 돼 있는 온천처럼 돼 그런 거 있는. 있어가지고 거기서 수영복 입고 놀기도 하고, 뭐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거기서 이벤트들이 일어납니다. 동굴 같은 조그마한 동굴 같은 거 있어가지고 무슨 어벤져스 히어로들이 뭐 대학생 동아리도 아니고 무슨 독서 모임도 만들고, 맞아. 영화 모임도 만들고, 영화 모임도 만들고, 카드 게임 모임도 있고, 그치, 공방도 만들고. 얘들 뭐 하는 애들이지? 야, 얘들 지구를 구해야지. 왜 지금 여기서 지금 독서 모임을 하고 독서 토론 모임을 하고 있지? 거기서 독서 읽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손자병법. 손자병법 읽고 있습니다. 블레이드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야. 손자병법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와. 보다 보면은 이 개연성이 잠깐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그냥 보다 보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보게 됩니다. 저기 개연성 자체는 좀 약간 떨어지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요. 그래서 스토리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번역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릴리스라고 하는 악마를 무찌르기 위해서 그 딸인 헌터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여러 가지 조직 내에서 이 미드나잇 선즈하고 어벤져스 사이에서 이 두 개의 약간 이렇게 반목 같은 티격태격되는 거, 것도 티격태격하는 있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그런 때문에 거- 안 되는 거야. 그럼 또 쟤네들이 아니 그럼 너희들은 잘했고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미드랑 정글이랑 싸우는 거랑 똑같아. 그다음에 서폿이랑 원딜이랑 싸우는 거랑 그치, 똑같고. 서로 남 탓하고 막 남 탓하고 있어 둘이. 그러면 이제 그쵸. 헌터가 나서가지고 야 둘 다 잘못이야 이렇게 하는 네. 뭐 그런 느낌도 있고. 심판을 내려주는 네, 역전 그쵸. 재판 같은 거 하고 막 그래요. 네. 하여튼 게임이 그래요. 근데 네. 그 스토리 자체가 좋다고는 못하겠는데요.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그냥 않아요. 그럭저럭 볼만하고 약간 흥미진진한 부분도 있고, 중간에 뭐 헐크가 절로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 약간 재밌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그 히어로들을 좀 알면은 좀 더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맞아요. 그 히어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대사를 통해 가지고 너 누구냐, 너는 어떤 능력 갖고 있니, 뭐왜 여자까지 오게 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배경 설정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라서 내용을 알면 좀 더 재밌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드나잇 선즈가 이 제작사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영화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코믹스에 대한 내용이니까 미드나잇 선즈에 대한 캐릭터들을 잘 모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각각의 그 캐릭터에 대한 설명들을 되게 많이 해. 그러니까 미션에도 어떤 뭐 생일이라서 생일잔치하는 뭐 이런 미션도 있고, 그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캐릭터에 설명을 하는 것들이 초반에 좀 많이 있어요. 각각의 캐릭터에, 그러니까 미드나잇 선즈 캐릭터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그런 설명들이 재밌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몰랐던 캐릭터고 그런 캐릭터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니까 나쁘진 않아요, 초반에는. 그렇죠.
다만 캐릭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개인적으로는 이 미드나잇 선즈 쪽 캐릭터 특히 역캐 2명 매직이라고 하는 애하고요. 니코 미노루라고 하는 2명인데 너무 비호감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순간 무브가 없는 게임을 느껴보고 싶으면 얘를 하십시오. 아예 없어요. 아니 그 무브먼트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 일단 난 그게 없는 게 문제야. 미노루라고 하는 애는 얼굴에다가 그냥 피어싱을 몇 개씩 박았는데 기본적으로 예쁜 애도 아닙니다. 맞아. 예쁜 애가 박았으면 귀엽기라도 하지. 이거 진짜 길에서 만나면은 눈 깔고 도망칠 것 같은 그런 외모예요. 그런 외모인데다가 그나마 외모로 따지면 매직이 조금 더 낫긴 한데, 얘는 피부도 좀 좋고 그렇긴 한데 매직에는 진짜 맨날 얘는 원딜이야 원딜. 누가 봐도 원딜이야. 맨날 툴툴대고 비꼬고 짜증내는 목소리로 얘기하고 막 그런데야. 야 원딜비 하지 말라고. 왜 원딜비 하고 있어? 원딜 중에서 성격 나쁜 원딜. 그치. 그러니까 그치. 맨날 툴툴대고. 그러니까 아까 미노루란 애도 그러다고 성격이 좋지도 않아요. 미노루 걔도 맨날 싸가지 없는 소리만 하고 뭐 시종일관 완다 타령이에요. 그놈의 완다 내 완다였으면 완다가 있었으면 내 완다가 그랬으면 야 그렇게 좋으면 네 완다한테 가 그냥 여기 있지 말고. 그러니까 이 2명이 너무 비호감이라서 맞아요. 그것 때문에 미드나잇 선즈 쪽 계열이 좀 싫어지는 부분. 일부러 걔들하고 잘 안 키웠거든요. 나도 안 키웠어. 일부러 캐릭터들도 좀 이 어벤져스 캐릭터 좀 많이 키우고 차라리 고스트 라이드는 괜찮아. 스킬도 괜찮고 블레이드도 괜찮지. 사면타도 블레이드 되게 좋지. 그치. 연타가 저거 없이 뭐지 저 뭐야 영웅심 필요 없이 3연타 되고 영웅심 쓰면 4연타까지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캐릭터들이 비호감인 애들이 특히 역캐가 비호감이라는 거는 게임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풀장 앞에 이렇게 수영장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휴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영복도 마음에 안 들어. 그치. 아니 근데 무브도 없는데 수영복이 뭐가 필요하냐고. 아니 수영복이 딱 그런 느낌이야. 스포츠 브라 이런 느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복 하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 그렇지. 바닷가에 갔을 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투피스 수영복이거나 원피스라도 허리 좀 파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수영복들 이런 것들. 우리 놀러 왔잖아. 그러면은 놀아주면 되잖아. 이제 지구도 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맨날 지구만 구할 수 있니 어떻게? 약간 쉬어줘야지. 그렇지. 그렇게 쉬어줄 때는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좀 오픈 마인드 하는 마음으로 수영복도 자 수영복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수영복 기본 수영복 말고 옷 갈아입히는 거 가능하거든요. 하나같이 그놈이 색깔놀이만 하는 거고 디자인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아니면 좀 레이스라도 좀 주렁주렁 달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있잖아 그거 왜 그런 걸 안 만들어 놓냐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게임을 그런 걸 요소를 넣어놨어. 그러니까 왜 넣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요소를 왜 넣는 거야? 왜 수영복 옷을 왜 해놓은 거야? 왜 못 털어? 옷 때문에? 심지어 혹시 현질을 하면 딴 걸 살 수 있나? 이게 현질 요소가 하는 있어요? 화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현질에서 얻을 수 있는 화폐로만 살 수 있는 그 템들이 복장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복장들도 혹시 있고. 거기에 있나?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현질하지 마세요. 이 게임 현질해봤자 어차피 스킨만 바꿀 수 있고 차라리 저는 캐릭터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정수 같은 거 재료템들 현질로 살 수 있으면 그거 사려고 스토어 들어가 봤거든요. 없어요. 쓸데없는 스킨 판매하는 그런 건데 그거 예쁘지도 않은 거 뭐하러 입혀. 만약에 모핀 추가 거기다 모드 추가 뭐 이런 거 있으면 저는 바로 삽니다. 돈이 얼마가 됐든 삽니다. 어차피 애들 예쁘지도 않은데 그거 뭐하러. 아니 그러니까 모드가 추가돼야지 모드가. 모드 추가되면 사죠. 그치. 모드 추가되면 저 바로 삽니다. 아니 이거 모드 추가해가지고요. 자 저희가 니코 미노루의 외모가 하다못해 우리 사무라이 메이든의 주인공 캐릭터쯤 됩니다. 그럼 당장 사지. 괜찮아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치. 자 매직이라는 애가 그 사무라이 메이든의 그 밑에 여자애들 3명 중에 아무나 하나 그래도 사지. 생겼다. 삽니다. 사요. 자 헌터의 외모가 우리 여의 궤적의 여자 주인공들 중에 아무나라도 그냥 일단 사요. 그러면은 사지 그거. 뭐 안 사겠어. 옷도 사고 다 사주지. 근데 자 그리고 이제 일단 이 게임은 아까 말씀 마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스토리 캐릭터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이 게임은 엑스컴을 만들었던 파이렉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게임성 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운영 부분, 전략 시뮬레이션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평이 되게 애매한데 사실은 되게 그 캐주얼화된 부분이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투가 카드 배틀입니다. 그러니까 그 플레이어한테 기본적으로 3턴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매 턴마다 3번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3번의 액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3번의 행동을 할 수 있고 카드는 총 그리고 캐릭터는 3캐릭터를 고를 수 있고 매 미션마다 딱 3명의 캐릭터만 데려갈 수 있어요. 맞아요. 히어로를. 그러니까 히어로가 전체가 10몇 명 되는데 그 중에 딱 3명의 캐릭터만 들고 가고 이 한 캐릭터당 카드 덱을 구성할 수 있는 건데 카드 덱은 딱 8장까지만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카드의 종류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많은데 그 모든 카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캐릭터당 8장씩. 그러면 3명의 캐릭터니까 내가 그 전투에 들어갈 때 완성되는 덱은 총 24개의 카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같은 카드는 2장씩밖에 못 씁니다. 똑같은 카드를 2장은 넣을 수 있어요. 덱에. 그래서 의외로 하다 보면 구성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카드가 적당한 시기에 잘 나와줘요. 어차피 카드 종류가 몇 개 안 되니까. 24장밖에 안 되는 상태고 처음 시작할 때 몇 장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데 내가 지금 싸워야 되는데 내한테 필요한 카드가 없어서 정말 답답해지는 일은 잘 안 생깁니다. 그리고 카드 바꾸기가 또 2번의 카드 바꾸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쵸? 있기 때문에 뭐 네. 그런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매 턴마다 2번씩 그 카드 바꾸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카드에 붙어 있는 다른 효과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카드 바꾸기 횟수를 늘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카드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그 이제 효과가 제일 대표적인 효과가 속행이라고 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속행이라는 효과가 붙은 카드를 이용해서 적을 죽이면 이 액션 포인트가 차감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3번의 액션 포인트가 남은 상태에서 속행 카드를 써가지고 적을 죽였다. 그러면 3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 카드를 그쵸. 쓰고 났어도. 다시 카드를 3개를 똑같이 또 뽑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안 되고. 네, 이 게임에서는 이 속행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넉백 효과. 넉백. 적을 죽일 때 적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적이 뒤로 밀려나는 건데 밀려나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같이 상대방하고 부딪히는 게 된다거나 아니면 지형 지물 중에서 폭파하는 게 있다거나 뭐 딱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추가 데미지를 준다거나 이런 식의 효과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넉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전략 RPG처럼 지형을 이용하기는 하는데 이게 뭔가 숨는 곳을 이용한다든지 높낮이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지형 지물 중에서 그 예를 들면 뭐 지형 지물을 던져가지고 적한테 맞때린다거나 그 지형 지물을 밟고 올라가서 적을 공격한다거나 아니면 적을 함정에 빠뜨린다거나 이런 식의 간단한 몇 가지 그 지형 지물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고 뭐 지형을 많이 이용해야 되고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전략기나 전투 자체가 굉장히 그 심플합니다. 심플하죠. 네. 그래서 전략성은 많이 없지만 대신에 어떤 카드를 어떤 순서대로 쓸 것이냐. 여기서 전략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거 먼저 낼 걸.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 하다 보면.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때리고 저걸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런 게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그게 노하우가 되는 것 같아. 게임에. 이 게임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특히 이제 이 게임을 만든 곳이 파이락시스잖아요. 자, 엑스컴을 해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엑스컴에서 제일 짜증나는 요소가 그 확률 장난이란 말이에요. 자, 공격 성공률 100%라고 그러니까 90%라고 돼 있는데 그게 빗나가. 네. 90%니까 당연히 성공할 줄 알고 공격을 시도했고 쟤를 죽일 줄 알았는데 걔를 못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자, 이 게임에서 기본적으로 확률 개념이 없어요. 맞아요. 적을 공격하는 카드는 100% 적을 공격합니다. 공격 성공을 하게 돼요. 이제 드물게 있는 것 중에서는 그 이제 막는 기술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적 중에서. 반격이나 아니면 방어 네. 뭐 이런 것들은 확률이 있는 것들이 있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성 같은 걸로 해서 방어라든지 반격이라든지 뭐 이 회피 이런 식의 그 스킬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게 50%의 확률로 발동을 하는 건데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일반적인 공격들은 명중률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명중해요. 뭐 피하고 이런 게 없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전을 짜기가 훨씬 계산을 하기가 훨씬 좋고요. 적을 공격을 했을 때 적의 HP가 몇이 깎이는지가 정확하게 그 숫자만큼 정해져 있어요. 뭐 보통 우리 RPG 게임이나 이런 거 할 때 데미지가 40에서 60 사이에서 랜덤하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40이면 딱 40, 47이면 딱 47, 딱 요 데미지만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뀌었을 때 적이 죽는지 안 죽는지를 공격을 하기 전에 미리 다 알려줘요. 네, 볼 수 있어요. 딱 그 네. 스킬을 그 카드를 뽑고 공격하는 지점에 걔를 딱 갖다 대면 얘가 얼마만큼 피가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요. 다 게이지로. 그쵸. 아까 설명했던 넉백 같은 경우에 내가 쟤를 치면 얘가 튕겨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튕겨서 어디에 부딪혀서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UI가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안 돼 있으면 세이브 시켜놓고 나서 이렇게 한번 맞춰본 다음에 안 그치. 죽었네? 어. 다시 로드하고 이 짓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캐주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막상 게임을 하다 보면 그 카드를 쓰는 순서, 내가 남아있는 카드가 뭔지를 생각하는 부분, 이번 턴에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인지, 어느 카드를 언제 교환하고 이렇게 할 건지, 그리고 카드에 따라서는 교환하기를 했을 때, 다시 뽑기라고 하는데, 교환하기를 했을 때, 이 새로운 효과가 생기는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카드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은근히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략이 재미가 없지가 않아요. 맞아요. 전투 부분이 되게 재밌고요. 그래갖고 이 전투 부분은 솔직히 되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하다 보면 그 욕심도 생기고 자꾸 막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이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전투는 굉장히 재밌고 제일 괜찮은 거는 타격감이 되게 좋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카드를 뽑고 공격했을 때 그 타격감. 그러니까 이 어벤져스가 주는 쾌감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마법이랑 과학기술이랑 접목되어 있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판타지 세계냐 과학 세계냐 이거를 되게 조합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영상미 그다음에 그런 타격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살렸어요. 이 게임 자체는. 그치. 네, 그래서 이 게임이 주는 그런 쾌감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도 어떤 히어로들이 나오기도 해요. 히어로들이 나왔을 때 그런 그 히어로들을 공략하는 느낌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이 게임은 거의 그 스토리보다는 전투가 거의 80%를 차지하는 것 같아. 재미에. 그치. 그러니까 지금 노미 얘기한 것처럼 각 히어로들의 기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 이 거미줄을 이용해서 하는 여러 가지 그렇지. 웹스윙처럼 이렇게 하는 기술이라든지 아이언맨 공중에 떠가지고 미사일 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아까 헌터 같은 경우에는 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나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칼로 하고 이런 흡혈하는 이런 부분들이 연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맞아요. 게다가 보통 우리 슈퍼로봇 대전 같은 경우에 그 연출을 다 스킵해버리잖아요. 왜냐면 너무 기니까. 이건 길지도 않아요. 그냥 짧아. 짧게 가면서도 충분히 그 본인의 스킬이 어떤 건지 알 수 있고 그리고 딱 적한테 맞았을 때의 그 타격감이 진짜 팍 터지는 그게 굉장히 잘 돼 있고 타격감이 좋고 적을 죽이면은 KO 이렇게 하는 맞아. 이제 소리가 나오는데 되게 약간 희열이 느껴지는 수준이에요. KO 딱 이러고 나오지. 좋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 게임의 전략 파트 부분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 만들어져 있고, 자, 이 게임의 게임 구성 전체가 낮 시간대는, 그러니까 낮하고 밤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낮에 할 수 있는 거하고 밤에 할 수 있는 게 따로 정해져 있고요. 맞아요. 낮에는 아까 얘기했던 전투 부분은 거의 다 낮에 진행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낮에 진행이 되고, 낮에 다른 활동들도 할 수 있어요.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 편 히어로 한 명을 파견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파견을 시키면은 걔의 스킬 카드를 추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키우고 싶은 애를 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카드 뽑기를 새로 한다거나 아니면 카드를 새로 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훈련을 시킨다거나 아까 뽑은 카드들을 합성시키거나 강화시키는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보통 엑스컴 같은 경우에는 기지 운영하는 파트죠. 요런
운영하는 파트 부분이 낮에 진행이 되는 거고 어느 정도 할 걸 다 하고 나면 이제 전투로 들어가요. 전투 들어가고 전투가 끝나고 나면은 밤 타임이 주어지는데 밤에는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그러니까 사교 모임을 좀, 하는 거지. 그죠. 사교하는 이런 걸 해서 무슨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하게 됩니다. 요거 하고 끝. 이렇게 하면 그 다음날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 날짜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50일 만에 끝을 내든 20일 만에 그러니까 게임 4시간으로 20일 만에 끝을 내든 50일 만에 끝을 내든 100일 만에 끝을 내든 상관이 없고 무슨 뭐 미션을 30일까지 안 하면은 게임 오버가 된다든지 50일까지 누구를 못 잡으면은 게임 오버가 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해보고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다시 해서 이제 성장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션 중에 낮 시간에 이제 할 거 다 하고 나서 이제 미션을 선택하는 탁자가 있어요. 탁자를 딱 가서 미션을 선택하는 거에 뭐가 있냐면 난이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일반 미션인지 아니면 스토리 진행 미션인지가 나와요. 그쵸. 그래서 일반 미션을 그냥 하면 돼. 그러니까 스토리를 진행하고 싶으면 스토리 미션을 선택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일반 진행 미션을 하고 싶으면 일반 진행 미션을 하면 되고요.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쵸. 잘 맞는 것 같아. 내가 그냥 스토리만 밀고 싶으면 스토리 미션을 진행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좀 성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반 미션 중에 쉬운 거를 선택하든 보통을 선택하든 어려움을 선택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왜냐하면 그 보상이라는 게 그 미션에 대한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또 진행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그쵸.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게임 내에서 결국은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미션을 선택을 할 때 이 미션을 하고 나면 어떤 보상을 주는지 어떤 자원을 주는지가 미리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무슨 정수를 주는지 아니면 유물을 주는지 돈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돈이면 돈을 주는 미션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 캐릭터를 키워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공격 쪽 그 정수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스킬 정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스킬 정수를 주는 미션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긋하게 키우면 되는 이런 부분이고 아까 전투 얘기를 했었는데 전투 한 판 한 판이 일반 미션 기준으로 하면 한 10분 정도면 끝납니다. 맞아요. 스토리 미션 중에서 조금 긴 것도 한 30분, 1시간은 잘 안 넘어가요. 맞아요. 그렇게 대부분의 전투는 30분 정도면 거의 끝이 나고요. 일반 미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노가다식으로 이제 그냥 캐릭터 성장시킬 때 돌리는 이런 경우는 전투 자체는 거의 한 10분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정말 부담 없이 플레이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의 단점이 문명이나 우리 엑스컴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지. 이번 턴까지만 오늘 낮까지만 오늘 밤까지만 요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잘 가. 이 연구가 끝날 때까지만 연구도 하루짜리니까 그치. 하루 내일 연구된 거 보고 자야지. 그 다음날 가면 또 저기에 뭐 미션들이 막 떠 있어. 그거 안 할 수 없잖아. 그것만 그치. 또 봐야지. 또 저기 보니까 이제 스토리 미션 이제 열렸네. 저거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스토리 미션만 갔다 오니까 그치. 사교 모임을 또 하래네. 그럼 사교 미션까지만.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또 앞에 뭐가 연구가 끝났습니다. 또 떠. 저 연구까지만. 이렇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근데 이 게임을 딱 멈출 수 있게 해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버그. 강제 다운. 종료. 강제 종료. 그러면 에라이 모르겠다로 안 해요. 이 네. 게임이 잔버그가 진짜 많습니다. 맞아요. 일단 몇 가지 버그만 하면요. 적이 없어져 버리는 버그가 있어요. 이건 화면에만 사라지는 거지 실제로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근데 화면에 안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못 때려. 그러니까 때리려고 하면 때릴 수는 있는데 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커스 위치를 정확히 잡기가 힘들어요. 맞아.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찌나 답답한지. 아까 중간에 그 얘기하다 말았었는데 그 노미는 이걸 기본적으로 패드로 처음에 플레이를 했었고요. 맞아. 저는 패드로 하는 게 불편해가지고 이 마우스로 해서 했는데 뒤에는 결국은 엑시엑으로 해서 패드로 플레이를 했거든요. 대부분의 조작은 이제 패드로 해도 다 됩니다. 제가 제일 어려웠던 조작이 뭐냐면 예를 들면 캡틴 마블 같은 경우에 일직선으로 광선 필살기라고 필살기. 해서 일직선으로 필살기를 쭉 이렇게 쏘는 게 있어요. 그럼 얘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적을 다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4명 5명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패드를 가지고 4명 5명 그 위치를 선을 딱 맞춰야 돼요. 맞춰 놓은 상태에서 그럼 5명이 딱 걸리는 위치에 있잖아. 이 상태에서 버튼을 딱 누르다 보면 버튼을 누르면서 패드가 살짝 이렇게 움직여. 나는 분명히 5명을 노리고 공격을 발동을 시켰는데
이게 살짝 움직이다 보니까 4명밖에 공격이 안 되는 거야. 되게 허무하거든요. 근데 나는 저게 되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나는 그게 어려웠어. 그러니까 나는 그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패드로 정확하게 딱 그 위치 고정해 놓는 그게 좀 잘 안 돼. 마우스는 그게 훨씬 편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 부분 문제 없으면요 그냥 패드로 플레이하셔도 됩니다. 지금 패드가 그래서 훨씬 편했어요. 난 저게 전혀 불편한 거 못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게 패드로 논타겟이라서 그러니까 논타겟으로 해서 여러 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캡틴 그 마블이 쏘는 그 일자 광선이 캡틴 마블하고 고스트 라이더 그 자동차 지나가는 그렇지 거. 자동차 부분 이런 지나가는 거 그런 거 그런 근데 걸 그거가 하려면 좋은 기술이니까. 이거를 논타겟이라니까 이게 패드로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잘 거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근 상태에서 바로 그냥 버튼 누르면 되는데 이제 아제트는 이제 잘 거놓고 이제 누를 때 삐뚤어지는 거지. 그렇지 움직여지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건데. 나는- 자, 근데 어쨌든 그 부분 빼고 나면 패드로 해도 플레이하는데 그게 문제는 없고요. 자, 아까 버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짜잘한 버그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사소한 버그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제일 치명적인 게 튕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게임이 종료돼요. 강제 종료되는데 네. 이게 스팀덱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심해요. 스팀덱은 그냥 지나가다가 자면 그냥 멈춰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행 버그 불가 버그 걸린 게 아마 스팀덱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긴 버그 같아요. 느낌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가지고 스팀덱에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PC에서 그 밤에 자면 그 엄마 릴리즈를 꿈속에서 만나거든요. 그 만나는 씬이 나오고 나면 무조건 멈춰요. 그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버그는. 그러니까 저는 튕기는 경우에 보통 어떻게 튕겨? 그러니까 원래 XCX 같은 경우에는 퀵 리줌 기능이 있잖아요. 맞아. 근데 얘는 퀵 리줌이 씹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은 약간 치명적인 게 보통 이제 그냥 한 게임만 쭉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한 게임 하다가 저 게임 하다가 요 게임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잖아요. 근데 퀵 리줌 믿고 세이브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플스 쪽 게임 하면 당연히 세이브를 해놓고 나서 딴 게임으로 넘어갈 텐데 XCX 쪽은 퀵 리줌이 있다 보니까 적당히 플레이를 하다가 이제 퀵 리줌을 안 하고 딴 게임을 하다가 넘어와 보면 세이브가 안 돼 있었던 거지. 그렇지. 그런 경우도 자주 보이곤 하는데 아예 튕기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나 이게 메모리나 이쪽 문제인가 싶어서 일부러 이 게임 하는 동안에는 딴 게임 퀵 리줌을 다 꺼버렸었어요. 다 꺼버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덜 튕기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튕기는 부분이나 그 슬립 모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을 때 슬립 모드 지원이 안 되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건 이거 자동 저장이 꽤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자동 저장이 굉장히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뭐냐면 텅 끝나면 하고요. 네, 자동 저장이 많아요. 자면 하고요. 일어나면 하고요. 그다음에 뭐 미션 들어가면 하고요. 그러니까 되게 그렇죠. 많이 해요. 자동 저장을 봤더니. 그러니까 그래서 자동 저장이 많은 것 같아요. 튕기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자동 저장이 많아서 사실 튕기는 게 거슬리긴 하지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다시 하면 되니까 그게 많이 길진 않으니까. 근데 노미가 겪었던 버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진행 불가 버그라서 맞아요. 저건 치명적이죠. 그래서 아마 저런 부분들은 패치 통해 가지고 좀 개선될 걸로 보이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버그들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게임 즐기시면 되고요. 전 초반 10시간을 3번 했어요. 3번. 왜냐면 한 번은 그래서 23일째 진행 버거 불가 걸려가지고 그래 그럼 이거 그냥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하자 그래갖고 처음부터 했는데 캐릭이 마음에 안 든 거야.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한 10시간 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보기 너무 싫어. 그래갖고 다시 또 만들었어. 그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점 혹시 장점 혹시 더 생각나는 거 있어요? 나는 장점은 다 얘기한 것 같으니까 거의 다 얘기한 것 같고요. 이 게임 그건 있어요. 이건 단점인데 그 칭찬하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와 우정을 쌓는 기능이 있어요. 우정 포인트 사는 게 우정 있죠. 포인트 네. 쌓는 게 있는데 그게 우정 포인트에 따라서 그 주는 혜택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대사를 고를 때 이게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 게 맞아. 아니라 어떤 특정한 대사를 골라서 이게 빛 쪽이냐 어둠 쪽이냐도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치. 얘의 우정 레벨이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냐도 있어. 그렇죠. 선택지에 그러니까 따라서. 이게 되게 의외 그냥 신경 쓰이는 거야. 되게. 그렇죠. 되게 사실은
이게 우정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네. 굳이 거기서 1포인트 마이너스 감점된다고 해서 치명적이진 않은데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 거기서 마이너스가 되면.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게임을 그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그 애들이 성격이 진짜 모나거든요. 믿는 나이 애들이 싸가지 없어 진짜. 성격이 진짜 모나는데 걔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게 조금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그게 단점.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선택지 고를 때 그 대사가 이게 약간 양키 센스의 대사라서 맞아. 그런데 약간 뭔가 겉도는 느낌의 대사예요. 내가 A라고 얘기하면 저쪽에 A-가 나와야 되는데 B-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문화적 차이인지 아니면 번역 문제인지를 모르겠는데 선택지에서 내가 원하는 선택지를 골라도 그대로 선택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그냥 그 선택지에서 이런 거죠.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좋게 타이르는 느낌처럼 느껴지잖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나는 다음부터 그러지 마를 예를 드는 겁니다. 나는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걸 골랐더니 실제 대사에서는 그따위를 알릴 거면 때려쳐.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식으로 많이 내가 그런 변경돼. 의미가 아니었는데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거 제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 이런 질문이 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의도했던 게 아닌 방식으로 얘 그 대사를 하는 요런 경우들도 좀 있고요. 그렇지. 지금 네가 보는 책은 되게 불법적인 책이야라는 대사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되게 좋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 선택지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치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신은 그걸 선택해야지 걔한테 플러스 1점을 먹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내 부정적이라서 딴 걸 선택한다고. 그러면 걔가 응? 너 그거 보는 건 유치한 책이야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치 그런 식으로. 지금 드레스님이 채팅으로 남기신 게 이거 완전 위쳐 선택지 하시는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문화적 차이인지 번역의 문제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의도했던 선택지가 아닌데 맞아. 내가 선택지 고른 그 느낌하고 실제로 대사 나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점이 생각보다 또 더 있네. 그 우리가 캐릭터 성장시키고 할 때 카드 성장시키거나 이렇게 하려면 재료로 그 정수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필요하죠. 네. 근데 이 정수를 이제 아까 미션이라는 거 깨서 얻는 것도 있지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 집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이게. 있어요. 맞아. 이걸 주워로 다녀야 되는데 존대 비굴해. 이게 넉마주시 하는 느낌이야. 이거 무슨 해지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그 집을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여기 하나 있대.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3포인트에서 7포인트 이렇게 주는데 그거 캐릭터 그 카드 성장시키려면 한 80포인트, 100포인트 뭐 작은 거는 30포인트 이렇게 필요한데 5포인트 여기서 뭐 아니 근데 그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모자라.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그 정수를 현질로 팔라고. 근데 현질로 샀게 DLC로. 근데 이거 일일이 주우러 다니려고 하니까 아씨 내 이 집까지 해야 되나 진짜 뭐 비굴한 느낌이고. 또 한 가지가 중간중간에 플레이 타임을 억지로 늘리기 위한 이동 같은 게 조금 보여요.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미션은 그게 좀 적은데 스토리 미션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그 탁자 같은 거 원탁 같은 곳에서 미션 시작하면 내가 요 미션 시작할래 시작하면 그냥 미션 장소로 바로 가면 되는데 여기서 선택을 하면 건물 입구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출구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요. 거기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차원 문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차원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상한 차원 이동하는 공간이 있어요. 통로 같은 게 있어서 그 통로를 지나서 다시 차원문을 통과해서 진학하면 미션 시작. 그게 갓오버랑 비슷해. 갓오버의 갓오버 같은 느낌이다. 그분 들어가서 나무 타고 올라간 다음에. 그러니까 옛날 갓오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로딩을 그렇지. 숨기기 위한 장치였잖아. 근데 사실 이번에 갓오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약간 불만이었던 게 이제는 SSD 쓰기 때문에 그 로딩이 그렇게 안 길어서 그 공간이 필요가 없는데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그냥 차라리 좀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굳이 그걸 만들어서 시간을 늘려야 되나 싶은데 이번 이 미드나잇 선수도 똑같아요. 차원 이동하는 그 공간 때문에 쓸데없이 많이 걸어야 되는 거야. 좀 약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 미션을 선택하면 등장씬은 왜 나오는 거야? 그 세 명이 등장을 그것도 느리게 처음에 나와. 느리게 나다가 이렇게 가. 그렇지. 그럼 왜 넣는 거야, 그거 도대체? 무슨 허세끼 처제 장렬하는 그 느낌.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단점 많이 얘기는 했는데 누가 나한테 이거 살까 말까 하면 사러 갈 거예요. 근데 진짜 재밌긴 해요. 진짜 재밌어요, 그게 진짜. 전투도 재밌고 그다음에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그 마법과 그 과학 기술에 접목되어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그게 마블의 재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치, 연출 자체가 좋고. 그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그치. 자꾸 하게 돼. 손이 가. 그런 건 그치. 있어. 네.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이거 사면요 진짜 오래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정말 오래 지고요. 그리고 네. 이게 최대 장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한 편 보는 듯한 느낌으로 게임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보다 드라마. 드라마 미드 하나 보는 것.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짜임새가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내용들도 되게 재밌어요. 어쨌든 티키타카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쭉 진행되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마블 어떤 드라마 하나 보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도 나오고, 울버린도 나와요. 울버린도 나오고. 그치, 울버린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고 내가 아는 캐릭터, 그다음에 내가 모르는 캐릭터도 나오는데 내가 모르는 캐릭터를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그 캐릭터와 마블 간의 그런 왔다 갔다 티키타카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스토리가 재밌어. 재밌고 전투도 재밌어. 그러니까 계속 하게 돼요. 그냥 생각이 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게임은 추천입니다. 미드나잇 선즈는 충분히 추천이고 이런 류 좋아하시면 추천이고 엑스컴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엑스컴보다 훨씬 쉽고요. 맞아요. 훨씬 가볍게 즐기기 좋은 게임이고요. 굳이 따지면은 저 무슨 택틱스였지? 기어조 택틱스.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심플합니다. 맞아, 더 심플해요. 난이도도 오히려 더 낮은 편이고 전반적인 전투 난이도가 되게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즐길 수 있고 캐릭터 성장시키는 맛 이런 것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자, 한 번씩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런데 말입니다. 미드나잇 선즈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에요. 그다음에 마블 IP를 잘 살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코믹스 기반이지만 나름대로 그런 코믹스에 대한 뒷얘기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위화감이나 그렇게 뭐 그 다른 느낌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초반에 약간 그런 걸 이해하는데 배경 지식은 좀 필요하다. 뭐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도 재밌고 전투도 재밌고 나름. 그다음에 카드 게임, 저는 카드 게임 이렇게 하는 거를 처음으로 즐겨봤는데 재밌더라고. 의외로. 다른 카드 배틀보다 카드 배틀로 전략성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요. 잘 짜 있어요. 맞아요. 네,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추천한다 그런데 아직은 버그도 좀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약간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블 IP 중에서는 나름 나는 1, 2등 안에 드는 게임이라고 봐요. 그렇지,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래요. 네. 자, 그러면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주 미드나잇 선즈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덕비상 제 321화죠. 과학과 마법의 카드게임 미드나잇 선즈 편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짧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알찬 진행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2인 체제로 계속 가게 되는데 나름 2인 체제를 가니까 군더더기였고 좀 깔끔한 진행. 저희도 나름 장점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 당분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겜덕피스 321화 오늘 이번 주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좀 더 재밌고 알뜰한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감사합니다. 정상적으로 토요일 날 방송합니다. 네, 토요일 9시에 진행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빠빠용. 감사합니다.